안녕하세요, 홍정모입니다. 이번에는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밑에 영어로 Fundamental Data Types라고 적어놨는데요. 이제 Fundamental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사실은 기본이라기보다는 좀 더 뭐 근본적인 뭐 이런 의미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번역하기가 마땅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기본 자료형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 베이직 타입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프리미티브 타입스 혹은 빌트인 타입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전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 자료형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자료형이란 뭐냐? 자료의 형태를 의미하는데, 지금까지 다룬 예제들은 전부 인티저, int라고 적었던 거 있죠. 인티저, 정수형을 가지고 예를 들고 프로그래밍을 해왔었죠. 자, 근데 C++에는 훨씬 다양한 자료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데, 이제 그 자료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초기화를 하고 어떻게 할당을 하는가 등등 뭐 기본적인 내용을 다룰 거고요.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형에 대해서는 이후 강의에서 다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캐릭터, 문자를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강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문자를 저장하나 보다, 이렇게 인티저가 아닌 다른 게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영어권에서 이렇게 많이 부르고요. 저는 그냥 캐릭터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으로 a라는 변수를 선언했고, 이 a라는 변수에 h라는 영어 글자를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코드죠.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인티저. 그래서 인티저 타입의 변수 i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2를 이제 초기화할 때 넣어주는 거죠. 제가 어사인먼트 대입이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이제 등호가 붙은 거, 할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볼 때는 그렇게 보이고 문법상으로는 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수를 초기화하면서 집어넣는 거는 초기화로 별도로 구분이 된다. 어사인먼트와 이니셜라이제이션은 구분이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요게 이 개념이 뒤에 객체지향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char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문자를 컴퓨터에 저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문자가 컴퓨터에 저장이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보는 0, 1, 이제 전압이 높고 낮고, 그거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h를 숫자로 바꿔요. 표가 있어가지고 a는 숫자 뭐 몇, b는 숫자 몇. 그래서 h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보니까 72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되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아스키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강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요 h라는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숫자로 바꾸고, 그걸 다시 이진수로 바꾸면은 0100, 1000 뭐 이렇게 돼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이 메모리를 그려놓은 거예요. 메모리를 그려놓은 건데, 정보의 최소 단위는 비트죠. 비트. 그래서 0, 1 요거 둘 중에 하나, 이게 비트고요. 그다음에 그 비트를 8개를 묶으면은 바이트라고 불러요. 이게 8개가 아닌 시스템도 있을 수 있다라고는 책에 가끔 나오는데,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이트면 1바이트는 뭐 8비트, 8비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어릴 때 처음 컴퓨터 나올 때는 8비트 컴퓨터라서 엄청 좋다 이런 신문 광고 나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도 없을 텐데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9960008은 그 메모리의 주소를 C에서 강제로 출력을 한 다음에 이제 10진수로 바꿔본 거예요. 원래 이제 그냥 인티저로 바꿔서 출력하면 뭐 16진수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적었고요. 요거는 요 규격이나 이런 거는 할 때마다 바뀌고요. 그 다음에 32비트로 컴파일하냐 64비트로 컴파일하냐 등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내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로 짜서 실행시킨 프로그램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가 막 여기 이 프로그램이 있었다 저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주소가 계속 변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티저는 i는 1 이렇게 했죠. 그래서 1인데 요 숫자 1을 이진수로 바꾸면 뭐 어쨌든 맨 끝에는 1이 하나가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 0000 0000 8개, 다음에 0000 또 8개. 그래서 바이트 하나, 바이트 2개, 바이트 3개, 바이트 네 번째 게 여기 끝에 1이 있죠. 그래서 이만큼의 메모리를 4바이트를 정수 하나 저장하는데 사용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char 타입 캐릭터 같은 경우는 1바이트만 써요. 왜냐하면 인간의 문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알파벳 A, B, C, D, E, F, G 뭐 이런 것들 대소문자 뭐 해도 많지 않기 때문에 요 이진수 8개 1바이트로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1바이트짜리 사이즈를 가진 char 타입을 사용을 합니다. 인티저는 이제 조금 더 커요. 이렇게 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칸, 네 칸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이고, 그다음에 밑에 코드는 좀 복잡한데 제가 보통 코드를 타이핑하는 걸 보여드리다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 좀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세세한 걸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시면 좋고요. 뭐 지금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별도로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 타입마다 자료형마다 자료형이 일단 여러 가지가 있고, 얘는 정수 저장하고 문자 저장하고 그다음에 실수를 저장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불리언 있죠. 불연산자 true냐 false냐 불연산이 가능한 자료형이 있거든요. 다양한 연산자가 있는데 그 각각의 내용들은 이제 다시 다른 강의에서 다룰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게 메모리에 저장되는데 저장되는 방식이 저장되는 사이즈가 이렇게 다르다. 그리고 저장되는 방식도 데이터형마다 타입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 개념을 설명드리고자 이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C++에 있는 데이터 타입들을 전부 다 나열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표가 딱 나오니까 좀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정신이 없으실 것 같고 좀 답답할 수도 있고요. 근데 조금 정신을 차리고 들여다보시면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룹을 보시면요. 캐릭터 타입. 그래서 char 있고, char 16이 있고, 32가 있고, W char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설명이 좀 복잡한데, 뭐 보면은 앨리스트 8비트 1바이트죠. 그 다음에 16비트 2바이트죠. 왜 그럴까? 그 다음에 32도 있네. 이거는 정수랑 4바이트니까 정수하고 똑같은 사이즈를 사용하겠네.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문자가 더 다양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제가 보니까 그 이모티콘을 가지고 막 코딩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ABCD 뭐 이런 기본적인 알파벳 외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문자, 더 많은 문자를 표현해야 될 경우에는 하나의 문자를 표현할 때 사용해야 되는 메모리가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8비트 말고 16비트나 32비트 캐릭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아마 거의 아마 실무 들어가신 후에야 좀 더 자세하게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W 캐릭터 요거 같은 경우는 주로 윈도우즈하고 그 다음에 리눅스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좀 골치 아프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뭐 윈도우즈 API로 프로그래밍 하실 경우에 많이 보시게 되는데 최근에는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경향이다, 이런 글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제 뭐 Qt 같은 걸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좀 골치 아플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진 않지만 요런 게 있나 보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문자를 저장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것들과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뭔가 좀 다를 수 있다.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것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 하나를 저장하는 타입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 여러 개를 저장하는 거, 문장을 저장하는 거, 뭐 단어나 문장, 뭐 hello 할 때 H 하나, E 하나, L 뭐 각각을 저장하는 건 이렇게 캐릭터 타입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hello world 이런 문장을 저장하려면은 캐릭터 여러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메모리를 이렇게 길게 잡아야 되는데 그 문자 열을 저장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C++에서는 스트링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뒤에서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링은 그 펀더멘탈 데이터 타입은 아니에요. 기본 데이터 타입은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뭐 표준처럼 마치 기본 데이터 타입인 것처럼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트링은 외부 라이브러리, 특히 이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 타입이 있어요. 정수. 그래서 0, 1, 2, 3, 4, 5, 6, 그 다음에 -1, -2, -3, -4 이런 것들. 그래서 음수가 가능한 데이터 타입은 사인드고요. 사인드. 그러니까 실수로 클릭을 했는데, 자, 음의 정수, 그 다음에 양의 정수, 그 자연수. 예. 그런 숫자들을 이제 사인드 인티저가 되고요. 언사인드는 음이 안 돼요. 0은 가능합니다. 0은 되는데 음의 정수는 안 돼요. 그럼 그 차이를 왜 두느냐? 사인드하고 언사인드하고 저장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 간단한 연산을 할 때는 간단한 연산을 할 때는 아니고 뭐 그 나중에 포문 반복문 이런 거 배우실 텐데 그때 그런 거 할 때 언사인드가 뭐 특정 연산을 할 때는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뭐 2를 더하는데 언사인드가 사인드보다 더 빠르다든지 뭐 빼기를 할 때는 빠르다든지 뭐 이런 그 특징이 있어서 언사인드를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드랑 언사인드가 다르다. 둘 다 정수 타입인데 사인드가 언사인드가 다르다. 그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인드 char 있는데 보통은 그다음에 사인드 short가 있고 인티저. 그래서 여기 보면 16비트인데 16비트고 4. 그다음에 인티저 4. 그다음에 long이 붙죠. long이 붙는데 얘는 4바이트가 아니라 8바이트죠. 그 다음에 롱롱이면 더 길어갖고 16바이트가 되네요. 그래서 숫자를 저장할 때 범위가 메모리 사이즈에 의해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그 수학에서 배우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숫자 그러면 뭐 그냥 뭐 임의의 숫자 뭐 마이너스 11111 뭐 이런 엄청나게 뭐 작은 숫자, 그다음에 뭐 1111111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숫자, 뭐 이런 것들 다 컴퓨터가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메모리 칸 이렇게 있는 거 보여드렸죠. 그 칸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만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을 4칸을 쓰는데 가족이 뭐 1000명이다. 그러면은 그 집안에 다 쑤셔 넣을 수가 없죠.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타입을 이해하실 때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정해진 사이즈에 맞춰서 집어넣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 다양한 메모리 사이즈를 사용하는 타입들을 여러 개를 정리를 해놨고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이 항목들끼리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건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그냥 무조건 제일 큰 거 요거 64비트 요걸로 다 해버리면 편한데 왜 굳이 이렇게 해놨나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들 프로그램은 인티저를 하나, 두 개, 뭐 10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 뭐 온라인 게임이다 그럼 동접자 뭐 몇백만 명,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은 인티저 하나 4바이트가 아니고 4바이트 곱하기 사용자 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메모리를 차지하게 돼요. 개념이 달라집니다. 이거 뒤에 가면 또 뭐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
메모리는 적게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런 거 쓰다가 16비트짜리 이런 거 쓰다가 나중에 뭐 숫자의 범위가 굉장히 큰 걸 쓸 때는 뭐 이런 걸 임시로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뭐 먼 미래에, 가까운 미래는 아닐 것 같고요. 먼 미래에 컴퓨터나 메모리가 뭐 현저하게 빨라지고 메모리의 용량도 커지고 이렇다면은 그때는 뭐 큰 데이터 타입도 마음껏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이터 타입이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바꿔가며 번갈아 그 경우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unsigned는 이번엔 signed가 아니고 unsigned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탈릭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생략을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short 치면은 그냥 short a 이렇게 했으면 그 a라는 변수는 signed short integer라는 의미고, 그냥 integer b 이렇게 쳤다면은 signed integer b를 줄여서 integer b 이렇게 한 거죠. 즉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티저 뭐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프로그래밍 하셨던 건 전부 signed integer에서 signed를 뺀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signed가 기본이고요. unsigned 타입으로 정의를 하실 때는 unsigned를 꼭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unsigned char, unsigned short, int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unsigned int 칠 때는 unsigned가 뒤에 붙은 건 int이기 때문에 int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unsigned long도 있고 이때도 int를 생략할 수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배려를 해주고 있는 언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소수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3.14159 그러면은 그 점 소수점 그 이 밑에 부분 숫자들이 있죠. 그래서 뭐 1.2345 그러면 2345 이런 부분이 있는 숫자들, 그래서 인티저는 그런 게 없는 숫자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숫자들을 소수점이라고 하는데, 왜 플로팅 포인트 실수죠. 실수를 왜 컴퓨터 C 언어에서는 부동 소수점 수라고 부르느냐? 그거는 숫자를 저장하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저장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지수부하고 그다음에 실수부를 구분을 해요. 숫자 부분은 숫자하고 이게 뭐 10의 몇 제곱까지 가느냐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요거는 제가 뭐 유튜브에 다른 강의로 녹화해 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번에 그 플로트 실수 부동소수점 설명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플로트하고 더블의 차이는 뭐냐면요, 그냥 메모리를 얼마나 쓰느냐예요. 그래서 플로트는 인티저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인티저를 그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4바이트, 16비트. 그다음에 아니죠. 8에 32, 32비트. 그다음에 더블은 그 2배를 사용해서 더블이에요. 이름이. 플로트의 2배의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블입니다. 64비트, 88에 64, 64비트를 사용을 하겠죠. 보통 그래서 바이트 비트 좀 헷갈린데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롱 더블은 이제 더 큰 메모리를 쓰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불리언 타입은 그 불연산이라고 뭐 학교에서 배우셨을 수도 있고 안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true냐 false냐 이게 맞냐 그르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true, false 둘 중에 하나를 갖게 되어 있고요. 그 지난 강의에서 연산자 강의할 때 사망 연산자의 이 그 true, false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보이드 타입이 있는데, 보이드 타입은 스토리지가 없어요. 보이드가 중간중간 나왔었죠. 제가 파라미터가 없을 때 보이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턴 타입, 리턴하는 데이터가 없을 때도 보이드를 넣는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근데 보이드가 더 중요한 경우는 뒤에 포인터 다룰 때 보이드 포인트가 나옵니다. 보이드 포인터가 나오는데 좀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널 포인터 있는데, 요거는 널 ptr 이런 게 있으니까 요것도 그 포인터 다룰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론적인 설명이 많았는데 간단하게 그 각각의 데이터 타입들이 어떻게 초기화가 되는지 정도만 보여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 타입이다 그러면 앞에 불이라고 쳐요. 그래서 불 밸류 이렇게 적을까요? 밸류는 true, 그 다음에 혹은 fals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분기문, 그 다음에 뭐 비교 이런 거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뭐 3학년산자를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또 보여드리면은 b value 그 다음에 물음표 치고 1 0.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요거를 괄호를 하나 줄일까요?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출력이 될지, 그 다음에 얘를 true로 바꿨을 때 뭐가 출력이 될지는 각자 한 번씩 해보세요. 자, 한번 지우고, 그 다음에 char ch value 이게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다 그러면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Ctrl F5를 누르고 A 문자가 하나 나왔죠. 그러면은 A를 제가 아까 내부적으로 숫자로 바꿔서 저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0진수로 바꾸면은 65가 나와요. 65가. 그러면 이번에 여기다가 A 대신에 65를 넣어볼게요. 65를 넣고 ch value를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65가 나올 것인가? A가 나오죠. A가 나오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문자도 결국은 숫자로 표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 value도 한번 불리언도 한번 C아웃으로 찍어 볼게요. 1이라고 나오네요. 이거 무슨 일이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불리언은 true냐 false냐를 가질 수 있거든요. false를 넣어볼게요. 어? 0이네요. 0이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불리언도 내부적으로는 숫자로 바꿔서 저장하는구나. false가 0이고 true는 1이구나. 나중에 분기문에서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 그 true냐 false냐를 분기문, 그 비교문에서 결정을 할 때는 0이 아니면 true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티저는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플로트 밸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1425 9인데 뒤에다 플로트는 f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더블은 더 d 밸류 똑같은 건데 뒤에 f를 안 붙여요.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씩 일단 출력만 좀 해보고요. 출력을 해보고 보겠습니다. 뭐 둘 다 나오는데 뒤가 잘렸네요. 자, 이거는 Cout에서 출력할 때 자릿수를 맞춰주느라 그래요. 내부적으로는 3.141592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진수 표현법, 이진수로 실수를 표현하는 법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플로트나 더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처음 우리가 딱 봤을 때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만큼 정밀하지 않아요. 그 굉장히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도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플로트를 저장할 때 F를 빼면 어떻게 되느냐, F7. 자, 지금 밑에 워닝 떴죠? 워닝 떴습니다. 자, truncation from double to float. 그러니까 요 리터럴은 더블이에요. 컴파일러가 인식할 때 얘는 더블이에요. F가 안 붙었기 때문에 더블입니다. 더블은 플로트보다 메모리를 2배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더 정밀한 거예요. 정밀한 거를 그 정밀도가 떨어지는 플로트에다 저장을 하려니까 잘려나가는 부분이 있겠죠. 트렁케이션. 이게 그 길면 긴 부분 자르고 뭐 자르면 잘라낸다는 얘기거든요.
절삭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정밀도가 더 높은 걸 작은 거에다 억지로 쑤셔 넣었으니까 잘려나간 부분이 있을 거다. 네가 감수해라 라고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F를 붙이면은 이 워닝이 사라지겠죠. 왜냐하면 얘는 플로트니까. 그래서 얘는 원래부터 플로트 사이즈, 그러니까 4바이트 사용할 걸 내가 이미 알고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한 거다라고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게 되겠죠. 최근에 파이썬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더블을 쓰고 있어요. 숫자에 특별하게 표기를 하지 않으면은 실수는 더블로 표기가 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놀랐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딥러닝 하시느라고 이제 그 파이썬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딥러닝 자체는 플로트로 돌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보여드린 것 같이 플로트하고 더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담이지만 제가 그래서 딥러닝도 더블로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좀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자, 플로트하고 더블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뭐 파이썬을 쓰시든 뭘 쓰시든 오히려 이제 그 파이썬 같이 좀 최근에 나온 언어를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걸 모르시고 있다가 나중에 수치 오류 때문에 큰 봉변을 당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알아두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로트 더블 뭐 이런 것들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마던 C++에는 오토라는 게 생겼어요. 오토 디덕션. 데이터 타입을 지금 이렇게 플로트, 더블, 찰, 불 이런 걸 쓰는 게 사실은 프로그램 막 할 땐 좀 귀찮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함수 리턴 타입 같은 걸 일일이 체크하기가 좀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토라는 게 있습니다. 오토. 그래서 a 밸류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컴파일 할 때 결정이 돼요. 그래서 3.141592 다 하면은 자, 제가 이 빌드 굳이 안 하고 오토에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해도 이거 지금 잘 안 뜨네요. 일단 빌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빌드를 하고 a 밸류를 출력을 하고 하면은 잘 되죠? 잘 되죠? 원래 갖다 대면 좀 안 뜨고 있는데 더블로 이게 더블로 자기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밸류 2다 그러면은 F를 붙이면은 또 빌드 해보겠습니다. 빌드하고 출력도 해볼까요? 자, a 밸류 2다 그러면은 컨트롤 F5 자, 뭐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얘는 더블이고 얘는 플로트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뜨기 시작하네요. 제가 마우스를 잘못 갖다 댔더니 더블 A 밸류 다음에 플로트 A 밸류 2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막 설명하려고 했던 거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변수의 사이즈를 출력할 수 있어요. 사이즈 오브 A 밸류 사이즈 오브 B 밸류 출력을 해볼게요. 자, 예상대로 8바이트 다음에 4바이트 A 밸류는 뒤에 F가 안 붙어서 더블이니까 8바이트를 사용을 하고 다음에 뒤에 거 A 밸류 2는 뒤에 F를 붙여서 오토 디덕션이 자동으로 얘는 플로트다 이걸 알고 이 A 밸류 2를 선언을 해준 거예요. 굉장히 편하겠죠? 다음에 사이즈 오브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이즈 오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토 디덕션 설명 드렸고 사이즈 오브는 제가 아까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거 얘는 메모리에 어떠한 만큼 공간을 차지해요. 이걸 알려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사이즈 오브 엔드라인인데 얘는 특징이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넣어줘도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변수 이것도 찍어 볼게요. 자, 그래서 불은 1바이트를 차지한다. 둘 다 불이죠.
이거 불 타입이고 이거는 변수명이고 그러니까 불 타입의 변수고 둘 다 1 차지한다. 이거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불, 찰, 플로트, 더블에 대해서 한 번씩 다 해보세요. 그래서 사이즈 오브 사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몇 가지 남았는데, 그 C 언어와 달리 C++에서는 이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3가지나 있어요. 저 배울 때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땐 한 가지밖에 몰랐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copy initialization, 복사하면서 initialize 초기화를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 이런 거 있죠. 더해서 인티저 a는 1, 2, 3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주구장창 설명드렸으니까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같은 초기화 방식을 초기화를 이렇게 괄호에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direct initialization. 지금 뭐 간단하게 ABC 뭐 1, 2, 3 이런 거 하는 거는 사실 요 direct initialization을 하든 copy initialization을 하든 크게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없는데, 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방식이 있고, B는 이번엔 컬리 브래킷 중괄호로 해요. 요거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니폼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자, 요거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것들은 뒤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 더 중요하게 작동해요. 그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펀더멘탈 데이터 타입스만 다루고 있죠. 인티저, 더블 뭐 이런 것들은 빌트인 데이터 타입이라고도 불리는데, 기본적으로 C++ 언어가 여러분들한테 사용하라고 제공해주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객체 지향이라는 건 사실은 이 데이터 타입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뭐 악마라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 쓰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개념인데 객체 지향 넘어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설명드린 거 copy initialization, direct initialization, uniform initialization 중에서 요 두 가지는 객체 지향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신 데이터 타입을 초기화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최근에는 요걸 권장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초기화하실 땐 이렇게 copy initialization을 편하게 그냥 쓰신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코드에서 이걸 보면 충격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만 해도 제가 코딩한 거를 대학원생들이 보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코드를 읽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문법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한 번씩 해보세요. 하고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초기화하는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초기화를 할 때 1, 2, 3 정수인데 만약에 내가 실수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 더블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한번 비를 또 해보겠습니다. 어이쿠, 에러가 나네요. 오류. 더블에서 인티저로 컨버팅을 안 해주고 있죠.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3.14 이렇게 넣으면 되나? 자, 얘는 워닝이 뜨고 얘는 에러가 떠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걸 아무래도 선호하겠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작동한다라고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니폼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조금 더 엄격해요. 그래서 이때 4.5 대신에 4를 넣으면 문제가 없어지겠죠. 그럼 얘는 왜 괜찮아요? 자, 다시 인티저 i는 3.1415, 얘는 또 괜찮거든요. 자 봅시다. passable loss of data. 요 passable loss of data는 데이터 타입의 사이즈에 따라서 정밀도 차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한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플로트 혹은 더블 같은 실수형을 인티저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 소점 뒷부분이 잘려 나가죠.
요 부분이 잘려나가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고만 하고 어쨌든 컴파일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얘를 3으로 바꿔서 인티저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이걸 캐스팅이라고 불러요. 그걸 인위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인티저 이렇게 바꿔줘 버리면은 3.141592를 인티저로 바꾼 다음에 인티저에 저장을 하니까 오류가 없어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줄 수도 있어요. 7. 자, 이제 모든 워닝이 사라졌죠. 자, 지금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 요 두 가지 카피 이니셜라이제이션 카피 이니셜라이제이션과 디렉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워닝만 띄우고 어쨌든 하긴 해준다. 컴파일을 하긴 해준다. 그러나 유니폼 이니셜라이제이션은 데이터 타입이 안 맞을 경우에는 컴파일 자체를 안 해주고 에러를 띄운다.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계속 하시다 보면 사람이 조금 논리적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원칙주의자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걸 자꾸 하다 보면 조금 그렇게 변하는 경향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세 가지 초기화하는 방법과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캐스팅이라는 거, 그 형 변환이라는 것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건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개의 변수를 동시에 선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인티저, k. 그런데 k만 동시에 할 게 아니고 인티저 l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이 두 줄을 한 줄로 합쳐서 k, l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얘는 이름이 중복되니까 컴파일이 안 되겠죠. kl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klm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여러 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마를 쓸 때는 같은 데이터 형에 대해서만 여러 개의 변수를 동시에 선언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뭐 char 타임 넣을 거예요.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리고 되더라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 2, 3 이렇게 해서 m만 초기화를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l만 초기화 해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하면서 뒤에 것만 초기화를 해준다거나 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 사람들이 얼핏 볼 때는 이렇게 코딩을 해놓으면은 K, L, M 모두 1, 2, 3으로 초기화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좋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사람은 실수를 한다는 걸 가정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456 그다음에 K는 0. 자, 이렇게 모두 초기화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요 초기화하는 것 자체가 연산량을 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가, 뭐 옛날 스타일에서는 이렇게 여기는 초기화하는 걸 빼는 경향이 있었어요. 수학 코드, 되게 오래된 수학 코드들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는 프로그래밍 방법이 급격히 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코드는 따라 하시면은 안 좋습니다. 다음에 뭐 비슷하게 얘는 디렉트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하고 얘는 유니폼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무방한데 볼 때 편한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요. 그럼 변수 선언을 언제 하는 게 좋은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코드가 이렇게 쭉쭉 길어지다 보면 변수를 여러 군데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코딩을 하다 보면 또 중간에 변수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C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모든 변수 선언은 코드 위에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사용할 메모리를 미리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코드를 돌린다, 이런 개념으로 강제로 사용할 메모리, 사용할 변수들을 전부 코드 앞에 다 선언하고 그 후에 코딩을 하도록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반대로 사용할 변수는 사용하기 직전에 선언하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코딩 스타일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 사용하기 직전에 선언을 하면은 좋은 이유가 실제 그 변수를 사용하는 코드하고 그 변수가 선언되는 부분이 같이 가까워야지만 우리가 디버깅을 하기 좋아요. 첫 번째로 디버깅을 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 다음에 묶여 있어야 변수와 그 기능하는 부분이 묶여 있어야, 예를 들면 이제 출력하는 부분이 묶여 있어야 걔네들을 나중에 리팩토링 하기가 편해요. 그 기능하는 데이터와 기능을 묶어서 다른 함수로 빼낼 수가 있거든요. 다른 객체나 클래스로 만들어서 빼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팩토링 하기가 또 편해집니다. 자, 그래서 요건 제가 이 부분은 지금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뒤에 진도 나가면서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다시 한 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강의가 조금 길었는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배운 내용 굉장히 중요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강의 진도 나가다가 좀 오락가락하다 싶으시면은 뭐 이 강의를 다시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교과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별도로 또 추가로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 자료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